10월달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미리 봤다시피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금요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까지 이어진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증시도 안 좋아요. 빨리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 또 하락. 조정의 냄새가 나는 걸까요? 어제 미국은 또 하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상보다 강한 GDP 발표 이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이길이 GDP가 좋으면 경제가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좋아도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어제 2분기 GDP는 3.8%가 나왔고 예상은 3.3인데 미국 경제가 좋아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연준 인사들이 엇갈린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굴집이라는 사람은 인플레가 일시적일지 확신할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정보 보고 정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면 보머는 고용이 위험하다. 크게 금리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걱정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증시가 조정받은 거는 당연히 순간일 뿐이죠. 어차피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일 뿐 그 시기 때문에 살짝 뒤로 밀리는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특별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요거군요. 트럼프가 또 난리 시작입니다. 그동안 좀 잠잠하더니 다시 시작이에요. 트럼프가 난리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단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선불 아니 이게 나라의 대통령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죠. 무려 500조를 선불로 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한미 협상이 제대로 이제 결론이 나지 않고 삐걱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식 협상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타임라인 같은 걸 보면은 트럼프가 10월 말에 한국에 오지 않겠습니까? APEC에 참석하는데 이때 이제 그런 관련 해소가 될지 이러한 관세 관련 리스크가 해소가 될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10월 한 달간은 추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밀리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자동차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일본과 유럽은 자동차 관세가 15%인데 우리는 아직도 25%라고 합니다. 잘 해결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정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차가 일본 차량보다 비싸지는 모습, 그리고 또 제네시스는 벤츠보다 비싸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서 당연히 이런 가격대에는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전망은 3분기에 10% 넘게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 때문이겠죠. 최근 코스피가 3,500 근처까지 갔지만 왼쪽에 현대차는 주가가 여전히 깔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석 때 하락한 이유는 뭐예요? 추석이 코앞이니까 주가가 빠진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도 여러분들 100번은 보실 겁니다. 뉴스 기사에서 50번, 유튜브에서 50번을 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는 명절에 보통 큰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경우 조금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분명 영향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미미하고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노는 동안 글로벌 증시는 열린다는 게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쉬는 사이에 전쟁이 나타나거나 침체가 나타난다거나 혹은 이상한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은 대응이 불가능하고 한 번에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굳이 하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죠. 그리고 관행적도 있습니다. 추석 전은 빠지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미리 파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추석이 좀 역대급 길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영향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 데이터겠죠.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추석 연휴 전 5거래일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폭 빠졌다는 거죠. 다만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9월 증시도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니 오르는 걸 봤을 때 정답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석 연휴 전 보통 이제 10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원래 10월달은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이라서 빠진 건지 아니면은 9월 10월 안 그래도 원래 증시가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빠진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10월달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이거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미리 봤다시피 하락하는 걸 잘 보고 21선, 61선에 닿은 기존 주도주인 반바로,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겠죠. 이 위주로 쇼핑을 하는 게 어떻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반바로를 들고 있었다면 반바로를 조금 더 담아보는 방법, 만약에 내가 반바로가 없었다면 기존 주식 소량 매도하고 이번 기회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바로를 줍줍하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는 없으나 추석이 코앞이다 보니까 관망 분위기가 분명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략 보름 정도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장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 할 일을 게임, 소설, 웹툰, 영화, 드라마 등등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보름 정도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는 저한테 맡겨두세요. 하루 10분만 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석 때도 저 길이 당연히 정상 영업합니다. 중요한 소식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푹 쉬시고 영화 보시다가 하루 10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 MSCI 편입 로드맵 연내 발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주식시장 밀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안에 MSCI 편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전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노릴 수 있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좋은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살짝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빠지는 거를 어떠한 기회로 만들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버텨보자고요. 다음입니다. 연기금 몰래 뭐 사고 있는겨? 자, 최근 들어 코스피는 좋았지만 코스닥은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연기금이 코스닥을 몰래 줍줍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올해 연기금은 1월에 2200억, 그리고 2월과 6월에는 1000억 정도를 매수하고 나머지는 매도 혹은 관망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시가 오르면서 매도를 좀 더 했죠. 그런데 증시가 많이 오른 지금 오히려 코스닥을 2600억이나 순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기금이 지금 갑자기 코스피는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사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떤 기업을 사는가 봤더니 역시나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하네요. 테크윙, ISC, 솔브레인, HPSP, 테스 이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놀랍게도 우리가 공부한 기업들이 4개나 들어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이 기업들 조정이 온다면은 연기금보다 싸게 사보는 전략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테크윙 보시면은 조금 하락한 상태고요. ISC 조금 하락한 상태고요. 그리고 솔브레인과 HPSP도 이제 조금 하락한 상태인데, 이 친구들이 21선, 보통 이제 주도주들은 21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그렇다고 무조건 교과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모든 변수가 있겠죠. 전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면 21선이 잠시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강한 애들은 21선 가지도 않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정답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분할 매수가 맞겠죠. 만약에 이런 기업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이제 좀 올라간 애들을 줍줍하고 싶다면은 21선이 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한 2주일 동안 내가 분할 매수하겠어, 그러면서 철저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내일 가격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시간 또 슬슬 다가오겠구나, 연말 연초에는 코스닥 시간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톡 너무 불편해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기대분들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데 주변의 평가가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업데이트를 안 하는지 그 방법까지 돌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반응이 안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카카오 주가는 6%나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다만 결국 모든 건 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 적응할 거고요. 넥스트레이드도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지금은 그냥 다 잘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카톡도 아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카카오톡은 증명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바꿨으니까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을지 앞으로 몇 개월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실리콘투 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 불안할 때는 또 실적이겠죠. 키움증권은 실리콘투에 대해서 3분기 성수기 효과 등으로 인해 실적 상향을 예측, 매수 추천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심플합니다.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주요 리테일러 입점이 본격화되고 북미 매출도 성수기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에 화장품이 좀 많이 쇼크를 받았었죠. 과연 지금이 매수 기회일지 다시 살아나는 3분기가 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주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공부 딱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은 바로 이제 금속 배선만 남았죠. 반도체 8대 공정 웨이퍼 제조하는 거 기억나시죠? 산화 기억나시죠? 포토, 시가, 어제까지 증착 이온까지 활용했고 마지막으로 전공정 마지막인 금속 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배선은 정말 심플합니다. 말 그대로 웨이퍼 위에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 지금까지 뭐 산화, 포토, 시각, 증착 이런 것들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뭐 이런 것들 막 깔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가 잘 작동하도록 금속 회로,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회로를 깔아주는 작업을 금속 배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깔리고 나야 이제 진짜 반도체다 이렇게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건 진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전공정 1번부터 6번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2번부터 5번까지를 전공정 내의 전공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FEOL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는 금속 배선은 BEOL 뒤에 있어서 백이겠죠. BEOL을 써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시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 보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2번부터 5번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 배선 공정에서는 만들어진 소자, 요 만들어진 소자층 위에 절연막을 이렇게 깐 다음에요. 그리고 배선층을 쌓아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속 배선이고요. 처음에 소자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위에다가 절연막을 증착하고 그 다음에 금속 배선 공정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배선을 그냥 아무렇게나 깔 수 없겠죠. 결국은 배선을 깔려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다시 또 포토 공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당연히 또 깎아내야겠죠. 시각해야겠죠. 그래서 포토와 시각을 거치고 나면은 금속을 또 깔아주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로 금속을 쫙 깔아버리면은 금속이 말 그대로 금속이라서 좀 단단한가 봐요. 실리콘층을 뚫고 내려가는 스파이킹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깔려야 되는데 밑에 뚫고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만약 그렇게 되면 반도체가 또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바로 확산 방지막 여기 보시면 검은색 줄로 쭉 그어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확산 방지막을 한번 깔고 그 다음에 금속 도금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속 도금을 깔고 나면 지저분한 거 날려야겠죠. CMP라고 하는 평탄화 공정 위에 쭉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걸 한 번 하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때까지 계속 해야겠죠. 다시 또 절연막 깔고 포토 공정하고 식각으로 깎아내고 확산 방지막 깔고 금속 도금하고 또 깎아내고 절연막 깔고 포토하고 식각하고 확산 방지막하고 금속 도금하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전공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쭉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까지 반도체 전공정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의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